안녕하십니까, 적토마TV 적토마입니다. 오늘은 헬멧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 대단한 리뷰어 형식은 아니고 제가 1년 반 정도 사용하고 있는 글램스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피가 이렇게 있고요. 내피를 벗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관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산 이유는 첫 번째, 소드핏 사고 싶었어요. 소드핏을 사고 싶어갖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RI 라피드 네오도 클래식 헬멧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작아서 제일 작은 헬멧을 고르다 보니 쇼웨이 글램스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60만원 초반, 쉴드까지 포함해서 72만원? 뭐 요정도? 저렴한 헬멧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헬멧을 써봤거든요. 뭐 정말 만원짜리, 뭐 2만원짜리도 써보고 했는데, 결론은 비싸고 좋은 헬멧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저렴한 건 저렴한 이유가 있고, 메이커가 아닌 것은 메이커가 아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리 타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패션 헬멧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패션적인 거고, 그래서 좀 안전성도 있고 좀 오래 쓸 수 있고, 그리고 장거리도 편할 수 있는 헬멧을 구하다 보니까 글램스터라는 헬멧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썼던 헬멧은 HJC 홍진의 알파 11 카본을 썼었는데요. 그것도 소드핏이라면 소드핏이겠는데, 어쨌든 이거보다 이게 제일 작아서, 그리고 바이크를 할리 데이비슨으로 바꾸면서 그 헬멧은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나서 클래식한 헬멧을 쓰고 싶어갖고 이 글램스터를 샀고, 그리고 그거랑 뭐 비교할 거리가 될진 모르겠지만 둘 다 좋은 헬멧이죠. 근데 나름 쇼웨이이고, 쇼웨이는 좀 편안하다는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거 하나 보고 일단 덜컥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알파 11이랑 비교를 할 거는 뭐 사실 착용감 같은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외관이나 뭐 디자인은 이거는 뭐 번외 이야기 같고, 알파 11 쓸 때도 뭐 편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글램스터랑 알파 11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알파 11은 좀 단단하게 머리를 잡아준다? 단단한 느낌? 내피가? 근데 얘는 좀 부들부들한 느낌이 좀 들어요. 역시 쇼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뭐 스포츠 바이크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벤틸레이션도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 벤틸레이션 효과는 그게 알파 11이 훨씬 나은 것 같고, 얘는 그래도 땀을 식혀줄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우와 시원하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풍 효과도 사실 100% 찻단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게 더 해로운 것 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약간씩 들어와요, 바람은.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풀페이스에 대한 기능, 풀페이스 적인 기능은 확실히 해내는, 그래도 가격이 가격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관은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달려봤을 때 느낌은 역시 HJC 홍진은 이렇게 스포티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바람을 타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런데 얘는 이게 약간 유선형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를 쓰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얘가. 그리고 주행성 관련돼서는 사실 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뭐 어떤 그렇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이유에 그냥 외관, 모양, 크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능적인 뭐 그런 건 없는 거. 뭐 여느 게 좀 뻑뻑하게 꽉 잠가놔서 한 단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가진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단계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고, 어디서나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턱 하고 한 번에 열리는, 이게 좀 투박하죠. 그래서 여기도 딱딱 잠금 장치가 있어서 얘를 자, 뭐 여는 거는 어떤 장치가 돼 있지 않아서, 이거 보시면 그냥 나사로 조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그런 느낌은 없고, 그리고 장점이라 하면 뭐 역시 그냥 외형적인 모양이겠죠. 그리고 달릴 때도 큰 불편함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내피입니다. 제가 내피를 미리 뜯어놨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턱끈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근데 이거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제 빼놓고 다니고, 얘는 좀 빼놓고 다니고, 위에 내피는 이렇습니다. 약간의 쿠션감도 있고 두툼한 느낌도 나고, 여기 벤틸레이션 구멍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딱이로 딱 끼면 딱 이렇게 맞는 느낌이에요. 제가 좋았던 거는 이거예요. 이거. 자, 요거 볼 쪽에 이 내피인데, 이렇게 볼이 제가 통통한 편이라 자꾸 쨍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면 이걸 뺄 수 있습니다. 탁 열리죠. 얘도 열리고 이쪽도 열리고,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열리는데 안 열리지.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뜯겨집니다. 그래서 안에 스펀지를 혹시나 모르고 봤더만 짜자잔, 이렇게 층이 나 있어요. 층, 겹겹이. 그래서 이게 뜯으면 뜯겨지더라고요, 한 겹씩. 그래서 제 볼 사이즈에 맞게 뜯어봤어요, 하나씩. 에이, 뭐 내피 망치면 하나 사지 뭐, 이런 마인드로 하나 뜯어봤습니다. 근데 잘 뜯으셔야지 됐긴 하지만, 천천히 잘 뜯으면 한 겹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쪽에 보면 이쪽이 볼 쪽인데, 이쪽은 한 겹으로 돼 있고요. 저는 이쪽은 요 턱을 조여주는 부분인데, 여기는 세 겹 오리지널로 그냥 다 놔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꺼우면서 이렇게 얇아지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따봉,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볼에 사이즈를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쇼웨이가 피팅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피팅 기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그런 피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 둘레를 정확히 알고 그 사이즈에 맞게 사신 다음에, 볼이 좀 통통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한 겹씩 벗겨내서 사이즈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FM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안전에는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이거 없다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어찌됐든 제 생각은 그렇게 쫙 조여갖고 피로도를 안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보다 요걸 조금씩 깎아내고 제 얼굴에 맞게, 제 두상에 맞게 맞추고 오토바이를 편하게 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깎았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고, 그래서 더욱더 편한 글램스터가 된 것 같아요. 이쪽이 이렇게 세나 홀이 없어요. 그래서 제 귀에 잘 맞추니까 요만큼이 간섭이 되더라고요. 요만큼이, 이 정도가. 그래서 여기를 다 뺐습니다, 스펀지를.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를 붙였어요. 보시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어두워서 여기가 이제 여기 간섭이 생겨서, 이렇게 또 단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단점은 세나 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 패드를 깎아내서 여기 이렇게까지 볼 패드거든요. 귀 있는 데까지, 귀 앞쪽까지. 귀에 달라면 이게 반 정도가 이렇게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가격인데 그걸 안 파놨지? 이해를 해서, 클래식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세나홀이 없는 게 제가 생각한 최악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세나홀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 귀에 딱 맞춰놨기 때문에 이걸 떼진 않을 거예요. 절대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맞게 지금 세팅을 해놔서, 그리고 세나홀이 없으니까 세나 마이크나 이런 것들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선이 너저분하게 돼 있고, 그냥 볼패드 밑으로 숨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글램스터의 최고의 단점입니다. 단점 하나, 얘도 이 쉴드가, 제가 클리어 쉴드 하나랑 스모그 쉴드가 하나 있는데, 이 쉴드를 한 번씩 바꿔가면서 쓰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클래식 감성인지 모르겠으나 나사로 돼 있습니다. 드라이버로 풀러서 빼고 끼고 드라이버로 조여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 제가 나사를 잃어버렸거든요. 새로 샀는데, 그리고 이 나사선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조금만 힘주면. 그래서 저는 이거 여분으로 몇 개 사놨는데, 어찌됐든 이 쉴드 교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잘 안 바꾼다. 이것도 단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고리는 D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D링으로 되어 있고, 이 스트랩도 뭐 사실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고, 길이도 적당하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느껴지기도 해서 뭐 스트랩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살만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살만한 것 같아요. 물론 클래식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 클래식한 헬멧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전 나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저도 제 두상이 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 머리에 딱 맞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패드를 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또 자리도 잡히고 해서 지금은 제가 헬멧을 한 4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편안한 헬멧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풀페이스고 장거리 갈 때도 편하고 뭐 서울 근교에 추울 때 풀페이스 쓰고 뭐 따뜻한 효과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는 어차피 소모품이고 이제는 이제 패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해도 누가 뭐라 해도 본인들이 편하고 사고 싶은 거 사시는 게 맞는데, 이 제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한 70% 이상 추천을 할 수 있을 만한 헬멧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나울이 없다라는 큰 단점과 벤틸레이션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약간 투박한 감성을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그 외의 디자인이나 어떤 착용감이나 어떤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예쁘지 않나. 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하나 공짜로 주셨으면 좋겠구나. 예, 어차피 저는 개인적인 주관이고 전문적으로 바이크를 리뷰하는 사람이 아닌데 일반인의 입장에 있어서 제가 구매했던 후기를 말씀드렸고 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헬멧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